독일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약 2.3배가 더 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보다 돈을 못 벌면서도 더 많은 명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진정한 자아 실현은 남들이 원하고 남들이 박수갈채를 해주는 페르소나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페르소나,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김영철의 맑은 생각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가지고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Running Out of Matrix라는 주제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도 굉장히 중요한 일부가 될 것 같아요. 먼저 에드워드 버네이즈라는 사람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 현대 PR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PR이란 Public Relation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광고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념,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에드워드 버네이즈라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왜 자유롭고 주체적으로 생각을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는 이 책을 합니다. 제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두 스스로 자유롭다는 생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럼 일단 이 책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그 주요 주장의 내용들을 한번 책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선택 범위를 현실에 부합하는 비율로 좁히기 위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각종 정보를 출연해 중요한 사안만 부각시키도록 하는데 동의했다. 우리의 지도자와 그들이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우리는 공공의 문제와 관계 있는 사안들의 증거와 범주를 받아들인다. 성직자가 됐든 마음에 드는 논객이 됐든 아니면 그저 유력한 견해가 됐든 일종의 윤리교사를 통해 우리는 표준화된 사회 행동 규범을 수용하고 대개의 경우 거기에 순응한다.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의 보편화로 보통 사람도 자신의 환경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읽고 쓰는 능력을 터득하게 되면 지배하는 데 적합한 사고를 가져야 마땅했다.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그랬다. 하지만 읽고 쓰는 능력의 보편화는 대중에게 사고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오히려 대중을 거수기로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 대중은 광고 문구, 사설, 출간된 과학자료, 질이 멸렬한 타블로이드 신문기사와 단조로운 역사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을 뿐 독창적인 사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수기가 되었다. 현대의 선전은 기업이나 사상 또는 집단과 대중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건을 새로 만들거나 일정한 방향으로 끼워 맞추려는 일관된 노력이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지배자들이 많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러한 권위자들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크게 바뀐다는 사실이다. 일상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양복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옷을 고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런던의 어느 이름 없는 멋쟁이 재단사의 명령에 따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소비자가 새 피아노가 아니라 새 자동차에 돈을 쓰려는 계획을 세우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음악이라는 상품보다 교통수단이라는 상품을 더 많이 원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현재의 집단 습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의 선정가는 그러한 습관을 수정할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이 버네이즈의 핵심 주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의 기업과 정치 권력이 만들어낸 프로파간다에 현혹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컨대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면 미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아침 식사로 베이컨을 많이 먹기 시작했을까요? 사실 과거 미국 사회에서 아침에 베이컨을 먹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버네이즈가 베이컨 판매를 위해서 프로파간다를 한 거죠. 의사들 5,000명의 설문을 시켜가지고 든든한 아침 식사가 중요하냐 안 하냐 그걸 가지고 설문을 했더니 대다수의 의사들이 든든한 아침 식사가 건강에 중요하다고 답을 해요. 그리고 그 설문 결과와 함께 베이컨 광고를 함께 신문에 게재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든든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옆에 베이컨을 본 거죠. 베이컨을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비슷한 사례도 있는데 이번에는 정치적인 아젠다를 활용해서 기업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과거 미국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담배 피우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담배 소비를 늘릴까 생각을 하다가 여성들을 공략을 해야겠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자유의 횃불이라는 행진을 하게 만듭니다. 담배라는 것을 자유 그리고 여성 해방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담배를 보면 그 담배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여성 해방의 아이콘을 소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들이 자신들의 참정권, 자유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기
지키기 위해서 담배를 피게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이득을 봤죠? 물론 여성들이 정치적인 지위가 높아졌긴 했겠지만 궁극적인 이 판을 설계한 사람은 담배 회사이기 때문에 담배 회사가 가장 큰 이득을 받습니다. 이거 두 개만 봐도 우리의 생활 습관에 얼마나 많이 프로파간다, 즉 선전이 깃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명품 소비예요.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많이 소비하는데 그 자체로 나쁘다 좋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품의 가치를 두면 많이 쓰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아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좀 재미있는 통계를 봤는데 21년도 한국과 독일의 명품 소비 통계예요. 한국이 141억만 달러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근데 독일이 131억만 달러를 소비했어요. 즉 한국이 독일보다 명품 소비를 더 많이 했다는 통계를 본 거죠. 또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독일의 GDP가 4.26조 달러거든요. 근데 한국 GDP는 1.81조입니다.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약 2.3배가 더 커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일보다 돈을 못 벌면서도 더 많은 명품을 소비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죠. 즉 우리나라의 명품 소비가 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명품 소비를 하게 됐나? 라고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은 내가 명품 소비를 하는 것 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거나 광고에게 세뇌당해서, 광고에게 설득당해서 명품 소비를 하는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하나 확장시켜 나가다 보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한국의 교육이에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정말 높고 심지어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될 만큼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육 열풍, 교육열 과열, 이 문화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립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즉 대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인 거죠. 사람들은 대학을 가야지 어떤 정당한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세뇌를 당했어요. 그 생각을 누가 퍼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죠. 대학은 가야지. 못 가더라도 어디 조금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교를 할지라도 대학은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지방대. 그런 생각들이 퍼지다 보면 결국에 이득을 보는 세력은 사립학교입니다. 소수의 학교, 뭐 스카이라고 하는 소수의 학교는 언제나 장사가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고 또 학부모들도 그걸 원하죠. 근데 조금 인기가 떨어지는 학교들, 그리고 그런 재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육열을 부추기고 사교육을 활성화시켜 자기들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을 갈 마음이 없던 사람도 대학은 가야지, 대학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세뇌당해서 조금 낮은 대학을 어플라이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대학을 꼭 가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적절한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만의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다면 대학을 나온 사람들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못 보게 하고 그런 생각들을 차단시키는 게 바로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런 프로파간다가 우리 사회에 있는 것 같고, 뭐 성에 대한 것도 프로파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남자는 어때야 돼? 여자는 어때야 돼? 물론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미디어에서 강조하는 어떤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어떤 육체적 아름다움을 가져야 되고 여성이라면 어떤 육체적 아름다움을 가져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계속 프로파간다 하는 거예요. 왜? 그거와 관련된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그거와 관련된 서비스를 팔아야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일종의 프로파간다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나? 또는 어떻게 우리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여러분한테도 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어낸 프로파간다일 수 있다라는 의심 또는 비판적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진짜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진짜 원하지 않는 것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교육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뭐 자동차에 대해서도 어떤 차를 사야 돼, 예를 들어서 그래도 소나타는 사야 돼, 또는 그래도 벤츠는 타야 돼, 뭐 이런 생각들, 어떻게 어떤 작은 모닝 이런 차를 탈 수 있겠어, 뭐 이런 생각들, 또는 그래도 샤넬백 하나는 있어야겠지,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정말로 그것들이 관심이 가고 우리 욕망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 의해서 어떤 프로파간다, 광고에 의해서, PR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느꼈고,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고 한다면 대학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상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기가 정말 대학이라는 것에서 얻을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존중하겠지만, 지원하겠지만, 그게 아닌데 그냥 생각 없이 대학을 간다? 어차피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을 간다, 이런 거는 좀 반대를 하고, 어떤 식의 스타일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편입니다. 남들에게 피해가 안 되는 선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진정한 자아 실현은 남들이 원하고 남들이 박수갈채를 해주는 페르소나를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페르소나, 내가 원하는 이상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이 에드워드 버네이즈의 프로파간다라는 관점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위주로 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 돈을 쓸 때도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이 매스 미디어에서 광고하는 것들을 사기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가지고 싶고 정말 재미를 느끼는 것들을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이 만약 제 생각에 공감하시거나 동의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